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갈까요? 오늘도 방송을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그 뭐지? 귀가하고 집에서 발주 넣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자가지고 지금 목소리 살짝 잠겨있지 않아요? 잠시만요. 물 좀 떠올게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출근 전에 조금만 더 자다 가려고 오늘은 1시간 정도만 딱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다시 보기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왜 출근이란 걸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지금 다시 보기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컴퓨터 용량이 터지려고 그래. 저거 디스크 하드 드라이브 넣어야 되는데 다시 보기 얼마나 올랐죠? 저희? 이랬다 치고 월급 주면 안 되냐고요? 저도 이랬다 치고 월급만 받고 싶네요. 어디 보자. 이런 드립 치시면은 안 됩니다. 시간은 딱히 오래 안 걸리는데 중간에 편집을 해야 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표시를 해놨어야 됐었는데 깜빡하고 못 해놔가지고 오리오스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9일 이군 영상이 오늘 것까지 하면은 13개 13개 중에 편집을 해야 되는 영상이 뭘까? 하나 딱 하나 있는데 여기서 잘라야 될 영상이 이걸 표시를 해놨어야 했었는데 표시를 제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결국 까먹었어.
어디였지? 무슨 영상이었지? 근데 다행히 제가, 얘는 뭐지? 얘는, 영상 하나가 줄었어요. 방송분이 아닌 영상이 있네. 저 때 그건가 보다. 방송 중간에 문제 있었어가지고, 리방 한 기록인 것 같네요. 2분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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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이후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 잘라야 되는 시간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쯤 영상들 살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영상 왜 이렇게 많이 쌓였지? 저 독서 모임 영상도 빨리 끝내놔야 되는데 저게 용량이 제일 많이 차지해가지고 하드를 빨리 사기는 하는데 돈이 나갈 곳이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많지? 하나 끝나면은 하나 생기고 하나 끝나면은 하나 생기고 하나 끝나면 하나 생기고 도시바가 그때 12만 원이가 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싸. 네, 4테라짜리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왜 2테라가 더 비싸지? 이해가 안 되네. 4테라가 12만 원인데 왜 2테라가 20만 원이에요? 뭐지? 용량이 작은 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는 알지만 4테라가 12만 원인데 2테라가 20만 원인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야? 왜 이래? 아니요, 그새 또 가격이 올랐나? 하드 가격이? 뭐지? 그새 하드 가격이 저렇게 오른 거야? 데이터 센터 불난 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아요? 거기서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거일 텐데,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SSD를 잘못 본 거 아니죠? SSD 아닐걸요? 왜냐면 생긴 게 다르잖아. HDD랑 SSD는 생긴 게 다르잖아요. 하드 맞아요. SSD 아니에요. 뭐지? 왜 2테라가 가격이 거의 2배지? 4테라에 비해서? 잠시만요. 코다이어트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그렇네. 하드 가격 자체가 올랐네. 근데 그래도 4테라가 더 싼데? 아니, 근데 가격이 고세, 고세 이렇게 올랐다고? 3만 원이나 올랐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어떡하지?
하드를 안 살 수는 없는데. 갑자기 하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며칠 새에 3만 원이나 올라버린 거야? 하드 사야 돼요. 지금 SSD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아, SSD로 교체를 할까? 이렇게 된 거냐? SSD도 비싸단 말이지. 내 거 SSD 몇 개 끼울 수 있더라? 컴퓨터 본체에다가? 아, 하드를 사야겠네. 잠시만. 얘는 뭔데 이렇게 싸? 아, 250기가. 하드 사야겠다. 스스디도 가격이 급나 많이 올랐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스스디 2테라로 살걸. 1테라 사지 말걸. 속도 차이 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거지. 딱히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것뿐이라서 뭐 하드에다가 게임 깔고 그럴 게 아니라서 큰 의미 없어요, 속도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스스디 2테라짜리 살걸. 왜 1테라짜리를 샀을까, 내가. 아, 스스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와. 그러니까 가격 왜 이렇게 올랐죠? 2테라짜리 지금 30인데? 스스디 500이요? 스스디 500기가면은 엄청 자주 정리해줘야 되겠다. 스스디 쪽을. 아, 2테라 넣을걸. 2테라 사야 되나? 아니, 잠시만. 근데 아니, 하드가 2테라가 더 비싸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스스디 못 살 것 같아. 스스디 30이야. 그러니까 시가 차라리 이렇게 된 거냐? 스스디를 바꿀까 해서 가격 봤는데 30을 어떻게 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단종인가? 아니 30을 어떻게 사 스스디? 아니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시게이트 또 사테라 16만 원이네? 아니 이테라 16만 원이네? 잠시만 이테라 맞지? 저보다 더 싼 거 아니야? 이테라 16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아 맞구나. 이테라 16만 원. 아니 근데 시게이트 거 사고 싶잖아. 시게이트에 별로 안 좋은 추억 있어. 쿨하게 사테라 가자고요? 아니 그니까 이게 사테라를 가야 돼요. 이테라가 더 비싸다니까요? 이테라가 20만 원인데 사테라가 15만 원이야. 루비샤이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사테라를 고민하는 사테라 말고 이테라를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썼던 게 이테라였는데 이테라가 크게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테라를 생각을 한 거였는데 지금 사테라가 훨씬 싸가지고 용량을 왜냐면은 싼 거를 무조건 사기가 그런 게 전에 제가 썼던 게 시게이트였거든요. 시게이트 샀다가 가가지고 다 날려 먹었잖아요. 하다가 그냥 통째 날려. 그거 결국 복구도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테라를 썼는데 안 부족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그대로 계속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리를 계속 해줘가지고 이테라도 크게 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테라를 가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왜 이테라 근데 더 비싼 건지를 잘 모르겠네. 사테라? 일단 스스디는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하드 쪽에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하드 이테라를 싹 다 날렸지. 이테라 안에 들어있었던 데이터 가격만 몇백에서 천 단위였었는데. 근데 하드도 인터넷 업데이트에 그렇게 영향이 많이 가요? 피필티 헬머메드님 어서오세요. 전 아침입니다. 왜냐면은 스스디에 깔잖아, 인터넷을. 인터넷 스스디에 까는데 하드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윈도우가? 아,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 하드에 까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아, 다 죽일 때도 있어요. 아, 다 죽일 때도 있구나. 와, 그러면 SSD까지 날라가면은, SSD까지 날라가면은, 모르겠어. 현실 부정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하드 날라간 것만 해도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SSD까지 같이 날라가면은, 아, 근데 오히려 SSD 날라가는 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저는 중요한 게 다 하드에 들어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스스디에는 별로 깔린 게 없긴 했었어. 스스디에는 윈도우랑 게임 원툴이었고 정작 중요한 건 다 하드에 있었어가지고 사실 나는 스스디 날라갔어도 별 타격 없었을 거야. 나만 이제 스스디가 더 비싸서 그렇지 교체하려고 하면 근데 보드는 원래 보드는 보통 좀 다 같이 죽기로 유명한 애라서 그래, 차라리 그때 스스디가 날라갔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결국 복구를 단 1도 하지 못해가지고. 아, 사테라 넣을까? 아씨, 돈이 없어, 근데. 이테라를 넣든 사테라를 넣든 돈이 없어, 지금. 그니까요. 아, 그래요? 살려면 지금 사야 되는구나. 백업 달려면 수수디가 제게 몇 개 꽂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 몇 개 꽂을 수 있지? 있어봐. 제가 지금 두 개 꽂혀 있거든요, 스스디가. 하나가 지금 메인, 1테라 쓰고 있는 메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용으로 250짜리 하나 껴있거든요? M2 대부분 두 개예요. 저 250짜리가 M2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네. 산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M2던가? 250짜리가? 이 2테라짜리, 아니 1테라짜리는 M2 맞거든요? 근데 그냥 꽂혀 있는 게 먼저 250짜리가 M2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M2가 아닐 수도 있고 M2일 수도 있어요. M2였던 것 같기도 하고 250짜리가. M2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맞나?
이게 확실히 기억나. 저 1테라짜리 확실히 기억나. M2였어. 근데 250짜리가 기억이 안 나. 뭐 까보면 알겠지. 근데 어차피 저거는 저거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인터넷 재설치하다가 문제 생길까봐 인원은 음 저기 갖고 할 거야. 저거 윈도우 다시 설치해달라고. 윈도우 재설치해달라고 저는 컴퓨터 들고 갈 거예요. 아 근데 잠시만. 아 하드를 사긴 해야겠다. 왜냐면은 윈도우 다시 설치하면은 저거 그 그거 해야 되잖아요.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초기화해야 되지 않아요? 인터넷 다시 설치하려면은? 스스디 어차피 새로 넣으면은 다시 깔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차피 하드를 사야 돼. 왜냐면은 지금 스스디에 다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저거 하드로 옮겼다가 스스디 그니까 그러려면 어차피 하드가 필요해. 잠시만. 어떡하지? 그쵸, 저거를 백업하려면은. 근데 지금 일부분은 백업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거의 주로 영상 위주로 백업을 하기만 하면 되긴 해가지고, 백업은 영상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상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한 번에 그렇게 길게 하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용량 제일 큰 게 저거가 제일 클걸요 지금 그 그거 독서 모임 영상들이 용량이 좀 클걸요. 그러면은 잠시만, 어차피 독서 모임 영상을 지금 조금 옮겨놓자. 저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좀 옮겨놓고 저거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운받자. 조금이라도 용량을 공간을 늘려놔야 돼가지고 지금 SSD를 언제 이렇게 찾지? 이번 주에 진짜 많은 일을 다 해야 돼. 일단 오늘 안에 굿즈 발주 다 넣고 주말 동안에 다시 보기 영상 다 해결 본 뒤에 풀 영상 조금 정리를 해놔야겠어요. 그러면 SSD 용량이 조금 생기겠지. 지금 30기가밖에 남지 않았어. 이대로는 안 될 거야. 이대로 스스디 터져가지고 스스디도 죽어버릴까 봐 걱정이 돼.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스스디도 교체한 지 좀 됐거든요. 스스디도 교체한 지 한 2년 됐나? 2년 된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빨간불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파란불로 거뜬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보기 영상을 그 파일로 저장을 하거든요? MKV 그 파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도 MKV 파일로 올리거든요? 이제 파늘스님한테 영상 전달할 때만 MP4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MKV로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MKV가 MP4보다 용량이 더 작기도 하고 큰 차이는 없기는 해. 그리고 중간에 컴퓨터가 죽어버려도 영상이 안 깨지고 살아있거든요, 파일이. 그래서 제가 MKV로만 갖고 있는데 영상을 이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은
MKV가 훨씬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니까 만약에 똑같이 2시간짜리를 영상 올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MP4는 그 영상 처리하는데 만약에 5시간이 걸린다고, 2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MKV는 거의 10분 안에 처리가 끝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했어. 왜냐면은 용량 차이가 거의 안 나긴 하거든요. 진짜 차봐야 완전 미세하게 나가지고 그런가? 프레임 차이일까요? 근데 진짜 월등히 빨리 처리가 돼가지고 MKV가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는 인코딩해서 올리냐고요? 아니요. 그 MP4로 올릴 때는 영상에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때 이제 MP4로 따로 인코딩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MKV로 올릴 때는 그냥 제가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화면 녹화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로 손을 안 대고 바로 올리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MK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지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아, 프레임 차이예요? 그렇구나. 근데 프레임은 MKV가 더 많을 텐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늘 궁금했어요. 음, 왜냐면은 다시 보기용은 성출할 때보다는 더 화질도 그렇고 더 높긴 하거든요. 어디까지 설정을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설정을 해놓고 딱 건드릴 일이 없다 보니까. 봐볼까? 어? 안 뜨네? 안 뜨네. MKV가 확실히, 아우, 답답해. 나 이래서, 그 뭐지? 온라인상에 저 드라이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업로드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하드가 훨씬 빨라. 아,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다운받는데도 하루 왼종일 걸리고, 업로드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리고. 인터넷 훼손이요? 인터넷 멀쩡합니다. 인터넷, 오늘은 비 와서 평소보다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200 넘게 나와요. 평소에는 300 넘게 나오고.
근데 업로드하는 것도 그렇게 막 진짜 고사질 정도로 하드보다 느려서 그렇지. 이것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거의 저게 용량이 몇 차리지? 어디다 저장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 저장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끝이 안 나지? 13기가, 13.5기가. 13.5기가 업로드 하는데 대략 5분 정도 걸리네요. 근데 하드는 그것보다 빨리 넘어가거든요. 5분 안 걸리거든요. 하드는. 13.5기가 정도면은. 아, 그래서 저 인터넷상에다 올리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너무. 그래도 치즈직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낫다. 근데 치즈직은 영상, 그러니까 치즈직 쪽 다시 보기는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화질도 그렇고, 송출할 때 화질 그대로 저장돼서 그대로 다운되는 건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근데 치즈직은 그렇다 쳐도, 왜 이렇게 느리지? 채식 영상 이제 스트리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다시 보기 영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렇게 따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따로 녹화를 한 것보다 영상 퀄리티가 낮는데 다운로드 속도는 더 느려. 이 퀄리티가 구린 만큼 용량도 더 낮거든요. 치직에서 다운받으면은. 근데 이거는 치즈닉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 트위치 때도 그랬었어. 트위치 때도 엄청 오래 걸려요. 유튜브도 그렇고 치즈닉도 그렇고 트위치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플랫폼에서 이미 업로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엄청 느리더라고요. 일반 이런 하 인터넷상의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약간 속도가 다운로드 받아지는 속도가 이 순서인 것 같아요. 아, 맞네. 그렇네. 플랫폼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 하도 사고 싶지 않아. 너무 비싸. 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어떡하지? 나가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번 주를 조금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저 스스디 다이어트를 시켜야겠다.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을 것 같아. 당장 하드를 사기. 아, 근데 제가 봐도 하드는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지금 하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컴퓨터 부품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웬만해서는 지금 사는 게 제일 쌀 거란 말이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쌀 거란 말이지. 다음 달 불풀 때, 이, 한국이라는 이 싸가지 없는 국가는 단 한 번도 불풀 때 제대로 할인이란 걸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데 깔려있지? 아, 리얼텍? 나 지금 리얼텍 거 필요 없지 않나? 아, 잠시만,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뭔데 깔려있는 거지? 이거 깔려있는 거의 정체를 모르겠네. 리얼텍이면 헤드셋, 이거는 마이크고. 필요 없는 거겠지? 이상하다. 그렇네. 왜 깔려있지? 저게? 삭제를 안 했었나, 내가? 잠시만. 리얼텍이면 옛날 헤드셋 거 같은데? 지금 헤드셋 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정말. 삭제해도 되겠지? 안 쓰겠지? 이랬는데, 나중에 울면서, 뭐야, 내가 쓰던 거 받았잖아. 이러고 다시 까는 일 생기지 않겠지? 아무튼 간에, 주말 동안 스스디 다이어트를 시켜야겠네요. 스스디 다이어트 시키면서 편의점도 잡아야겠다. 이번 주 엄청 부지런하게 보내야겠는데? 여러분들은, 걱정이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오르면은, 지금 컴퓨터 부품, 다른 부품들도 엄청 많이 올랐겠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컴퓨터 바꾸기는 해야 돼가, 바꾸기라기보다는 하나를 새로 또 사긴 해야 됐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엄청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엄청 올라 있겠는데? 어떡하지? 지금 쓰고 있는 본체를 영원히 끌어안고 가야겠는데요? 아, 너무, 너무 심한데? 나중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금 쪽이 요즘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금도 결국 소모품이란 말이지.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컴퓨터 부품들이 오르고 말 텐데. 나중에는, 근데 이거 해결법을 못 찾으면 나중에는 단순 서류 작성용 컴퓨터도 1,000만 원 주고 사야 될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대체제를 못 찾으면은. 지금 금이 거의 하루에 10,000원씩 오르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지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서치용 컴퓨터도 1,000 주고 사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금이 하루에 거의 10,000원씩 오르다시피 하는데. 오르기만 하면 다행이죠. 지금 금을 살 수가 없어요.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어쨌든 이제 귀금속 업계는 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금이 계속 올라도 오르기만 하지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금을 구매를 할 수가 없어, 금이랑 은을. 물량 자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어쨌든 둘 다 소모품이라서. 그래서 오르더라도 금을 구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오르는 동시에 아예 구할 수도 없으니까 아마 빠르게 망하지 않을까? 이 전자제품과 관련된 사업들이 빠르게 망하지 않을까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못 찾아내면? 이게 금이 뭐 마크 세기권도 아니고 무한 생성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음? 무한 리스폰 되고 무한 생성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 마크 세계관이었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인간이 캘 수 있는 금의 8, 90%는 이미 다 쓴 상태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10에서 20%의 남은 물량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발전보다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게 먼저지 않을까. 아마 이대로 계속하면 컴퓨터라는 존재도 사라질 것 같고, 핸드폰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라질 것 같고, 그냥 자연스럽게 퇴화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환경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라져가는 금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와, 여러분. 독서 모임 영상 저기 뭐지? 저기 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삭제하니까 45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이 독서 모임 영상, 심지어 이 독서 모임 영상 다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 2개는 내버려두고 나머지 영상만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삭제했는데 45기가 생겼다고?
아, 근데 진짜 영상이 용량이 크긴 크네요. 새삼 느끼는 건데. 물론, 독서 모임 때는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떨긴 했어. 방송할 때보다, 그, 일반 방송 영상보다 용량이 크기는 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어떡하지? 근데 진짜 이 상태로 가면은 나중에는 인터넷 방송인이나 유튜버라는 직업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존재할 수 없겠는데? 돈을 주고도 전자기기를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핸드폰도 못 쓰게 되고, 컴퓨터도 못 쓰게 되고, 냉장고도 못 쓰게 되고, 세탁기도 못 쓰게 되고, 그냥 진짜 청소기도 못 쓰게 되고, 그냥 진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근데 이게 먼 미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고갈되는 속도 보니까 머지 않았어. 내 생각에는 한 30년만 지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실래요? 이런 아이가 지금 보이세요? 하루에 저렇게 올라가는 거, 가격?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렇게 오르기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언제, 이제 올해 안에 100만 원 넘겠는데? 지금? 저거, 소매 기준으로는? 도매 기준으로는 더 싸게야 하겠지만, 소매 기준으로는 올해 안에도 100만 원 넘을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 금가? 여러분, 있을 때 사세요. 금이든 은이든 있을 때 사세요. 진짜, 원래는 은이 진짜 돈이 안 됐거든요. 은 막 진짜 몇십만 원 주고 사도 되팔 때는 1,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 여러분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은이든 금이든 간에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지금이 제일 쌉니다. 금이든 은이든 저거 안정화돼도 다시 가격 안 떨어질 거예요. 절대 안 떨어져. 한 번 올라간 거는 절대 안 떨어져.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와. 요즘 그래가지고 진짜 한 돈씩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돈 여유 될 때마다 한 돈씩 사가지고 잘 모셔두세요. 근데 진짜 딱 한 돈 사면은 여러분 진짜 잘 모셔야 되는 거 알지? 한 돈이 진짜 작아요. 엄청 작아요. 여러분들. 그 돌반지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거는 돌반지로 가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공이 안 된 한도는
새끼 손톱보다 작아요. 그거 사봐야 수수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요즘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와. 그리고 요즘에 진짜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막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금 제품 착용하고 싶은 분들은 화이트 골드 도금해가지고 착용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요즘에는 진짜 금 제품 차고 다녔다가는 일 생기는 거 굉장히 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두꺼운 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돈 없으니까 얇은 거 차고 다니는데. 순도도 더 높은 거 차고 다니실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음. 진짜 금 착용하실 분들은, 액세서리 착용하실 분들은 화이트 골드 도금 해가지고 착용하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는데? 신변상에? 물론 도금하면은 변색 때문에 신경 쓰이긴 하지만 문제 생기는 것보단 낫죠. 저는 뭐지? 선물 받은 금기거리가 있어가지고 금기거리를 착용하고 다니다가 그거를 진짜 24시간 안 빼놓고 착용하고 다녔었거든요. 귀걸이는 사실 한 번 착용하면 빨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그랬다가 끊어먹어가지고 그 장식 부분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이었는데 그 고리 부분이 끊어져가지고 이너가 그때부터는 착용을 안 하고 다녀요. 더 끊어먹을까봐. 아마 지금 그때 끊어먹은 거 지금으로 하면은 10만 원 넘을걸요? 그 끊어먹은 게 한 1g 정도 됐을 텐데 지금 아마 팔면은 10g 아니 10만 원 넘을 거야. 10만 원이 뭐야? 한 20만 원은 되겠는데? 한 돈이 3g 좀 더 넘으니까 3, 4g 하니까 한 돈이 3점 얼마였지? 이래서 사실 튼튼한 걸로는 은이 좋긴 한데 금은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3.75군요. 아 근데 플래티늄 진짜 싸다. 옛날에는 플래티늄이 더 비쌌잖아요. 골드보다. 플래티늄 진짜 싸다.
하지만 플래티늄의 붐은 오지 않겠지? 하지만 플래티늄의 붐은 오지 않겠지? 이게 은은 그 재료가 상대적으로 더 싼 만큼 가격적에서도 구매자 가격적에서도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플래티늄은 원물 재료가 싸도 구매자한테는 딱히 이득이 없어요. 왜냐면은 골드랑 어차피 똑같거든, 팔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티늄 좋아하는데 요즘 그래서 옛날에는 한창 플래티늄도 많이 보였는 플래티늄 액세서리도 많이 보였는데 요새는 그래서 확실히 플래티늄 안 맞추는 것 같아. 다들 비싸가지고. 저는 실버 색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제가금 제품을 사면은 화이트 골드 도금 맡길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대박이다. 진짜. 어제 금값이 84만 9천 원이었는데 오늘 85만 5천 원 됐어. 크로잉크로잉님 어서오세요. 실버는 조금, 실버 만 원 넘었는데? 실버 만 원 넘었는데? 여러분, 금이랑 은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시간 벌써 이렇게 됐잖아. 빠르게 하고 갑시다. 어, 심란해. 하드가 너무 비싸.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연애 편지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연애 편지 이번이 4회차였죠? 어제 보고 온 게 4회차였던 것 같은데요? 맞나? 개봉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 아닌가? 얼마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4회차 맞나요? 로시에서는 안 봤던 것 같고 최근에 로시를 안 갔으니까 음... 매방에서도 안 봤네 한 번도. 요즘에 제가 CGV를 굉장히 많이 갔네요. 한... 한 번, 두 번. 밖에 안 봤다고? 아닌데? 두 번밖에 안 봤다고 내가? 연애 편지를? 그렇게 적게 봤나요? 아닌데? 개봉 전 GV. GV가 언제였지? 어제 한 번 봤었고, GV 한 번 봤었고,
개봉 전 때도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개봉 전에 안 봤었나? 아니 개봉 전에 봤어. 왜냐 개봉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그때 저 혼자 보러 갔었거든요. 아닌가? 혼자 보러 안 갔나?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뭘 얼마큼 봤는지를 모르겠어. 저 이번 주만 해도 어제 두 편 보고 월요일 날에도 봤던 것 같은데? 맞나? 아니 월요일 날 안 봤어. 화요일 날 봤던 것 같아. 그리고 금요일에 또 가고 일요일에 또 가고 저 토요일에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번 주도 딱히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매박에서 한 번도 안 봤구나. 뭘 본 거지 그러면은 나는? 제가 연애 편지를 두 번밖에 안 봤나요? 반성해야 되겠는데? 진짜 두 번밖에 안 본 거면은? 기록은 이 영화 예매 기록은 나한테 거짓말 하지 않을 테니까 설마 러시에서 봤나? 최근에 러시를 간 기억이 없어. 아! 어제 시네큐에서 봤구나. 맞네. 어제 다른 브랜드에서 봤네요. CGV 두 번에 어제 시네큐 한 번 보고 로시는 확실히 안 봤던 것 같아. 로시는 최근에 갔던 기억이 없어. 로시는 어디서 보지? 내가 여기서 보는구나. 그렇네요. 로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올해 4월이었어. 맞아. 어제 시네큐에서 보고 CGV에서 두 번 봤네요. 응. 어제 3회차, 어제까지 3회차. 3회차 보고 왔는데, 연애편지 정말 오래 기다렸죠. 연애편지가 처음 개봉했었던 게 3년 전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처음 개봉을 하고 그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봉을 늦게 한 이유가 그 3년 동안 영화를 많이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부국제 때 연애 편지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뭘 수정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때 이제 부국제에서 연애 편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뭘 수정을 했는지? 어쨌든 저는 부국제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개봉한 연애 편지는 이전에 개봉했던 거랑 뭐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영화가 수정이 된 후에 이번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연애편지 영화 나온다, 영화 제작한다 얘기만 듣고 정말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실 저는 영원히 개봉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무국제에서 한이로 진짜 그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개봉을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 속에서 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딱 개봉을 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또 놓칠 수 없죠. 왜냐면은 그 연애편지 연재 당시부터 저는 봤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단행본이 나올 때마다 계속 구매를 했었었고 연애편지를 이번에 이제 그
영화 개봉 기념으로 리커버 하드커버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매거진 연애편지 매거진도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 두 권도 이번에 또 샀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영화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저는 원작이 더 좋아요. 영화 잘 만들긴 했거든요. 영화 잘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원작이 더 좋아요. 음. 어쨌든 영화는 사실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번에 이제 연애편지 주인공인 이소리 캐릭터의 성우분이 가수 이수연 님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님이 이제 맡으셨는데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수연 님은 비성우 분이시잖아요. 성우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우가 아닌 분들이 애니메이션 더빙을 했다가 이제 퀄리티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우분께서 다시 재녹음을 해서 다시 이제 영화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개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처음 더빙에 도전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히려 그 호연이 성우분께서 가끔 중간중간 대사 칠 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이제 다른 캐릭터 성우분이 저는 조금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중간 좀 몰입이 깨는 부분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양아치 캐릭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국 더빙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국내 작품은 한국 더빙으로 보는데, 해외 작품은 제가 한국 더빙으로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내 애니메이션보다는 해외 애니메이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해외 더빙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인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드는 이질적인 것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던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거를 뺀다면은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원작의 흐름도 잘 따라갔고, 물론 각색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각색 자체가 뭐 어색하다던가, 혹은 좀, 요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왜 넣었지? 싶은 장면이 있다던가, 이거는 왜 이렇게 각색을 했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영화 자체가 원작의 내용을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갔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 저는 각색을 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연애 편지는 오히려 각색을 그런 내용적인 흐름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원작이 좀 더 좋다고 느껴졌었던 이유는 그 원작이 주는 울림이 있어. 이 개인적으로 저는 몰입이 원작이 좀 더 잘 되긴 했었거든요. 몰입 자체는 원작이 좀 더 잘 된 편이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림체도 원작이 조금 더 취향이었었어가지고 맞아요. 원작이
뭐 애니메이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림체가 되게 동화 느낌이 나요, 원작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연애편지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진짜 많긴 했거든요. 그림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긴 했어요. 원작 그림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그림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원작 그림체랑.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변한 그림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음,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의 한국 애니메이션, 국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괜찮게 잘 나온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본이 많았으면은 물론 더 좋은 작품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사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해주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의 퀄리티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퀄리티적으로도 크게 불만이 없고 연출적으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는 연출을 조금 다르게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저는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관을 안 줄까? 저 2달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저 귀칼부터 조금 내보내고 연애 편지랑 하니 관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관을 너무 안 줘요. 지금 연애 편지 개봉한 지 이제 2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관이 싹 빠졌어,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어제 보고 온 것도 회사 빼고 갔다 온 거였거든요? 안 그러면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볼 수 있는 회차가 없어가지고. 진짜 관을 조금 늘려줬으면은 좋겠어요. 맨날 한국 애니메이션은 돈이 안 된다 이런 불만만 늘어놓지 말고 관을 좀 줬으면 좋겠어. 관을 줘야 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한 회차밖에 안 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루에 한 회차 주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 한 회차 주는 게 이 풀이 여기서 없어. 근데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해도 진짜 한 7시 이후부터는 있어야 이게 퇴근하고 가는데 직장인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대에만 저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하나밖에 안 주면서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음. 아예 줄 거면 아예 생 오전으로 빼주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런 어중간한 시간대 있어가지고 보려면 아예 반차를 쓰던가 연차를 쓰던가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관객 수가 잘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관을 많이 준다고 해서 뭔가 정말 막 진짜 막 귀칼 체인소맨 나오듯이 막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안 주면은 안 나올 거가 더 안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은 관이 지금보다 많았으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렇게 개 같은 편성에도 지금 18만 명 봤어요, 연애 편지를. 어제 기준으로, 이제 10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지금 3주 참가기거든요? 3주차 동안 이 개 같은 회차에도 18만 명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회차를 더 늘려주면은 진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20만 명대는 더 20만 명이 뭐야. 그래도 여기서 한 10만 명은 더 플러스 될 텐데. 거의 한 30만 명 바라볼 텐데.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영화들을 이러면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 봐, 국내 애니메이션은 돈이 안 된다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회차를 안 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회차를 안 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회차부터 줘야 정말 진짜. 막말로 체인소맨도 그렇고 귀칼도 그렇고 하루에 한 회차씩 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토막이 뭐야? 10분의 1 토막 났을걸요? 어? 귀칼 체인소맨 저 뭐냐 주술회전도 하루에 한 회차 주면서 저 10시에서 6시 사이에 한 회차 딱 배정해줬으면은 100만 명이 뭐야 10만 명도 간당간당하게 나왔을걸요? 그렇게 따지면은? 난 진짜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너무 한국은 국내 애니메이션한테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늘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뭐였지? 퇴마록제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퇴마록 때는 꽤 많았거든요. 그래도 회차가. 그래서 퇴마록 때는 물론 그때도 회차가 막 진짜 엄청 많지 않아요. 그때도 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두세 개씩은 있었어가지고 보러 가기 막 진짜 힘들다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애 편지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회차만 조금 잘 해줬어도 테마록처럼 50만 명 넘게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근사치는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워. 연애 편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너무 아쉬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국내 애니메이션들이. 정말 투자해주는 기업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국내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정말 그냥 그 인력들이 정말 힘을 많이 냈구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테마록도 그렇고, 연애편지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세 개 다 봤는데, 세 개 다 감상 그랬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작고 귀여운 예산으로 정말 힘을 많이 냈구나. 정말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은,
물론 더 퀄리티가 좋은 영화들이 나왔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저예산 치고는 항상 국내 애니메이션대로 퀄리티가 정말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마록도 그렇게 제 기억상 잡, 그,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얼마였지? 테마록 때가 예산이? 테마록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익분기점 못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손익분기점이 100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50만 명 찍었어가지고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테마록은 흥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선까지 들어가가지고 다행이지만. 잠시만, 테마록 4DX가 있었네? 테마록 4DX 있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나 왜 몰랐지? 제가 테마록은 많이 안 보긴 했거든요. 테마록은 2회차밖에 안 보긴 했는데 4DX가 있었어. 나 4DX 있는 줄 몰랐어. 너무 충격이야. 테마록은 그래도 코어 측이 좀 단단했어가지고 아마 상대적으로 투자를 그래도 한이나 연애 편지보다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 테마록 보러 갔을 때는 진짜 대부분이 그 50대 분들이셨어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저 테마록 영화 보러 갔을 때는. 거의 다 4, 50대 분들이셨어. 그분들 세대 때 판타지 소설이었던 만큼. 근데 연애 편지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다 젊으시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 근데 확실히 연애 편지에도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뭐지? 보다가 눈에 선크림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 뻔하긴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처음 볼 때 눈에 선크림 보다가 눈에 선크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진짜 영화 보다가 영화 보다가 중간에 그 아직 저 맨날 쓰는 그 안약 있잖아요. 눈 겁나 아픈 그 안약 중간에 영화 보다 말고 안약 넣었잖아. 그래가지고 남들은 영화 내용 때문에 우는데 저는 눈 아파가지고 울었다고. 진짜 안약 넣었는데 비명 눈 아파 안약 넣어가지고 눈 아파 죽겠는데 비명 지르지도 못하고 영화관이라서 저 혼자 남들과는 다른 싸움을 했었어요. 영화 처음 봤을 때. 진짜로. 뭐야, 잠시만. 3주차를 채운 줄 알았는데 3주차를 안 채웠네, 연애 편지가? 어제부터가 3주차 시작이었네요? 진짜 관 좀 더 늘려주면 안 되겠냐? 그럼 2주 동안 18만 명 찍은 건데, 관 좀 더 늘려주면 안 되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시기가 좀 안 좋긴 했어요. 연애 편지 시기가 좀 너무, 개봉 시기가 좀 안 좋긴 했어.
저 박찬욱 감독님 어쩔 수가 없다 개봉했지. 주술회전 개봉했지. 체인소맨 개봉했지. 귀칼은 들어와서 저 내려갈 생각을 안 하지. 그 와중에 이제 작고 귀여운 연애편지. 개봉 시기가 너무 안 좋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좀 다른 게 뭔가 없을 시기에 개봉을 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진짜 타이밍도 안 좋았네. 연애 편지가. 제작비가 43억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애니메이션에서 43억 원이면은 진짜 힘내긴 했네. 진짜 힘내긴 했네요. 43억 원이면은 잠시만 43억 원이면은 테마록이 더 예산이 적었던 것 같은데? 테마록이 43억 원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예산이? 와, 진짜 30만 명이라도 찍었으면 좋겠다. 저는 몇 번, 더 보지 않을까요? 30만 명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여러분들도 주말이라도 시간 되시면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원작 자체가 좋아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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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특히 너무 좋았던 이유가 요즘에는 진짜 뭐 좀 흥행을 한다 싶으면은 다 실사화로 만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DVD도 나왔으면 좋겠어. 감독판이나. 맞아, 이번에 그 연애편도 이번에 영화 개봉 기념으로 외전이 추가로 나왔거든요. 이게 원작이 8년 됐나? 8년 전 작품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8년 만에 외전 새로운 거 나왔어요. 저는 단행본 사가지고 이번에 새로 아니 그 매거진 사가지고 매거진에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외전 올라와 있거든요. 외전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매거진으로 봤는데 외전은 너무 좋습니다. 내용 자체가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작 자체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작가님이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분들이 생일 이벤트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생일 이벤트로 이제 그냥 보통 생일 파티 하면은 그냥 생일 주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가님 친구들 분들께서 이제 특정 장소에 가서 미션을 수행을 하면은 선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장소가 써진 쪽지를
준대요. 힌트가 적힌. 그래서 그 쪽지에 적힌 다음 장소로 가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주는 미션을 수행을 하고 거기서 또 선물을 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이벤트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께서 원래는 이제 장편을 연재를 하려고 하시다가 너무 그 장편을 연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너무 크셨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과연 이 내가 장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장편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셔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만약에 장편이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단편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은 어떠시냐 하시면서 이제 단편 제의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그러면 단편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획된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는 2편 정도로 완결이 나는 스토리였대요. 그랬는데 이제 PD님께서 이제 그 작가님이 작업을 하신 1화를 보고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혹시 분량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냐? 2화로 마무리되기 좀 아쉬운데 조금만 더 분량을 늘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연애 편지가 현재는 10화거든요. 10화 완결이거든요. 현재의 연애 편지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처음에 작가님께서 생각하셨던 연애 편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 2화짜리랑 10화짜리는 분량 차이가 5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2화로 기획된 연애 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GV 때 제가 기회를 얻진 못했어요.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2화짜리 연애 편지는 무슨 내용이었을까? 왜냐면은 이 10화짜리 연애 편지에는 굉장히 내용이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절대 2화로 축약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다음에 GV를 제가 또 갈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GV가 있더라고요. 저기 롯데시네마였나? 롯데시네마였는지 CGV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 CGV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GV가 있는데 예매를 안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입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GV를 또 여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GV를 여시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과연 초안의 연애 편지는 어땠는지. 이 연애 편지가 주인공 소리가 다니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친구를 도와주다가 되려 이제 자신이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왕따를 다니던 친구랑 같이 지내게 됐는데, 같이 이제 학교에서 지내게 됐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기존에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전학을 가게 돼버리면서, 이제 소리도 도저히 이제 혼자서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서, 이제 소리도 원래 어렸을 때 살던 지역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소리는 이제 이사를 가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 왕따를 당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사를 가서도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겉도는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하던 차에 우연히 자신의 책상 안에 들어있던 편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자신이 이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반 친구들을 소개하는 내용과 학교 소개도와 그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적힌 편지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는 이제 그 편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쓴 편지를 조금 더 읽고 싶다면은 내가 다음 편지가 놓인 장소에 대한 힌트를 줄 테니까 음, 한번 네가 찾아서 읽어봐라 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집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학교 곳곳에 숨겨진 이제 편지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물 겸 이제 치유물인데 굉장히 스토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메인 주인공은 여기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3명이거든요. 주인공 소리랑 호연이랑 그 다음에 동순이. 요렇게 3명이서 이제 그려나가는 우정이자 그런 스토리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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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은 원작으로서 영화로서 연출이나 이런저런 신경 쓴 부분들이나 정말 내용적으로도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장편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너무 내용이 짧아요. 너무 내용이 짧아서 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는 스포일러 없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딱 이 정도의 개요만 딱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원작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안 그러면은 그 감동 벅참을 온전히 저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원작 리뷰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뭐라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냥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정말 웹툰 중에서는 인생작이거든요. 이 연애 편지가. 제가 웹툰은 정말 많이 보는 것 치고는 인생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연애 편지는 인생작이에요.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보라고 영업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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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작품이라서 원작은 안 보시더라도 영화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영화 안 보시더라도 원작 나중에 시간 날 때 단행본 구매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행본으로 보셔야 그 비공개 외전 볼 수 있거든요. 웹툰에는 비공개 외전이 없어요. 그 단행본에만 비공개 외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단행본으로 보시는 거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간 나실 때 원작이든 영화든 꼭 영화를 보시지 않더라도 원작이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총 10화 완결이라서 내용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단행본은 딱 한 권이거든요. 한 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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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립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아마 걸려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보지 않을까. 그래도 깔끔하게 5회차 이상은 찍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있었네? 일부러 일찍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잠을 잘 못 잤어요. 새벽까지 저거 굿즈 발주 넣고 하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저 앞에 잡설이 너무 길었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다들 오늘도 아침부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안녕, 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